자, 정보망 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5개. 그 5개가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은 회원이 개공이죠. 네. 자, 회원인 개공은 몇 명 이상 참석해야 돼요? 몇 명? 제일 위에 숫자. 500명 이상 회원이 참석해야 돼. 그러니까 가입이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죠. 자, 2군데 이상의 시도에 퍼져 있어야 돼. 우리나라 17개 시도예요. 세종특별자치시까지. 그러면 17군데인데 그중에 최소한 2군데.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에만 가입이 돼 있어도 돼요. 2군데 이상의 뭐예요? 시도. 그 시도별로 최소한 몇 명? 30명. 그게 가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설비를 잘 확보해야 돼. 거기 본 것처럼 많은 회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용할 때 지장이 없을 정도의 컴퓨터 설비 용량이 돼야 돼. 그 서버 용량이. 그 용량은 구체로 누가 정하죠? 국장이 정하는 용량.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일 거. 이렇게. 원래 이제 통신사업자 중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있어요. 한국통신. 거기서 회선을 빌려다가 써서 거기다가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인터넷 사업을 하는데 다 그래요. 그러면 인터넷 사업 하시는 곳은 전부 다 뭐냐면 부가통신사업자예요. 부가통신사업을 하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신고하는 데도 있고 뭐 등록하는 데도 있고 허가받는 데도 있고 규모에 따라 다 틀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일단 돼야 돼. 망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있는 것처럼 정보처리기사 몇 명? 1명. 또 공인인증사도 뭐예요? 1명 이상 확보해야 되겠다. 그 5가지 요건을 암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칠판에서 암기할 때 이렇게 지정을 받으려면 그죠? 500명 이상이 개공이 500명 이상 개공이 가입돼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2군데 이상의 시도입니다. 시군구 아니에요. 최소 몇 명? 30명 이렇게 되죠. 가입돼 있어야 되고 컴퓨터 설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좋은 컴퓨터 설비 용량이 돼야 돼요. 누가 정합니까? 용량은 국장.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일 거.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공인인증사도 1명 이상이죠. 근데 요 4번과 5번은 그 정보망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중에 이런 자격증 소유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개업 공인인증사 요것은 회원 숫자입니다. 회원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회원. 여기는 뭐요? 직원. 그 망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인인증사란 말과 개업 공인인증사란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 자, 공인인증사 500명 이상 그러면 틀려요. 개공 500명 이상이고 여기서 공인인증사 1명 이상이죠? 개업 공인인증사 1명 이상 그러면 틀려요 또. 그래서 용어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는 공인인증사, 여기는 뭐예요? 개공. 그죠? 자, 지정요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지정받으려면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전공 말고 부전공 해야 되겠다. 5가지 요건요. 이렇게 암기하시고 여기서 이제 숫자가 동그라미가 2개니까 2개 이상의 시도예요. 그 다음에 시도별로 최소한 몇 명 이상이죠? 30명 이상이죠? 그래서 5에서 동그라미 2개 빼니까 3 이렇게 연상을 하셔야 돼. 그래서 500명 이상을 딱 기억하시고 2군데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이렇게 숫자 30명입니다. 나머지는 뭐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85페이지에 지정 절차가 나오죠. 거래 정보망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이 절차를 밟으셔야 돼. 자, 처음에 신청을 합니다. 지정시켜주세요. 지정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 요 지정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지정이란 말을 쓰는 것 중에 또 유명한 게 뭐냐면 담배 소매인. 담배 파는 데 있잖아요. 그 담배 소매인은 지정이란 말을 써.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많이 쓰는 것은 신고해, 그 다음에 등록내, 허가내 이런 식으로 이런 용어를 주로 많이 쓰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게 이건 좀 드물어요. 담배 소매인은 지정이라는 표현을 써.
거래정보망 사업자도 뭐예요? 지정이란 말을 써요. 지정. 그럼 지정 받으려면 신청한다고요? 누가 지정을 해주죠?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해야지. 그럼 심사해서 지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국장이에요. 이때 심사 기간이 30일이야. 30일 내 지정해준다. 이때 지정 신청 자격이 있으려면 부가통신 사업자이기만 하면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다 돼요. 전제는 뭐예요? 부가통신 사업자일 거. 그죠? 전제. 자, 그리고 수수료요. 안 냅니다. 보통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죠. 분사무 설치할 때도 수수료 내죠. 근데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라는 소리가 없으니까 안 내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수수료 내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얘는 법에서. 그 다음에 서류 갖다 내야 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보나마나 아까 지정에 필요한 요건이 5가지였죠.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부전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비서류가 몇 가지겠어요? 5가지죠. 진짜 5가지인가 우리 확인해 볼게요. 이거 암기 그러니까 이미 됐어요, 여러분. 이거잖아.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부전공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 5가지를 입증하는 서류가 구비서류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구비서류를 이끌어내야 돼. 500명 이상은 개공의 숫자죠. 진짜 가입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개공의 등록증 사본을 갖다 내야 되겠죠. 가입한 그 개공 얘기입니다. 이거 구비서류지. 이건 어떻게 확보해? 어떻게 입증해요? 이거 주된 컴퓨터의 용량을 성능이나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예요. 컴퓨터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예요. 주된 컴퓨터 모르셔도 괜찮아. 컴퓨터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이거 구비서류예요. 이건 어떻게 입증해요? 이거.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복사해서 넣으면 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된다며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가 있어요. 복사해서 내면 돼요. 그럼 그게 구비서류고. 이거 전은 뭐예요? 사실 정이죠, 정. 정이 뭐예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기사 자격증 복사해서 내면 돼요. 기사 자격증. 그 다음에 이제 공은 뭐예요? 공인 중에서 1명 이상이잖아요. 공인 중에서 자격증 복사해서 내면 되겠죠. 자격증 뭐예요? 사본. 그래서 이거 그대로 구비서류에 5개가. 그래서 다시 확인. 85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1번에 회색 바탕 박스예요. 구비서류하고 별표가 2개 돼 있죠. 가로 A번이 뭐예요? 칠판에서. 이거죠, 이거? 등록증 원본 그리시면 안 돼. 뭐예요? 등록증 4번이죠. 가로 B번이 칠판에서 어떤 거? 기사,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4번이죠. 가로 B번 두 번째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암기 안 해도 위에 걸 암기하시면 그걸 입증하는 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가로 C번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예요? 4번. 네.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필요하잖아요. 원본 이렇게 출제했었어요. 원본이 아니고 뭐예요? 4번. 보통 제출 서류는 다 4번이야. 제출 서류는. 그러니까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까 휴폐업 신고할 때는 뭐예요? 등록증, 원본.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바꿔달라고. 그죠? 그때도 등록증 뭐예요? 원본. 이전 신고할 때도. 사무실에 게시할 때도 뭐예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자랑하는 거 아니고, 자랑인가 모르겠네, 아이가. 그런 것들은 원본. 그 빼고 다 4번이에요, 4번. 이것도 뭐예요? 자격증 뭐예요? 4번. 자, 그 다음에 가로 D번 보세요. 주된 컴퓨터의 용량이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이거죠. 컴퓨터 얘기죠, 컴퓨터 관련 서류죠. 마지막 거요. 가로 2번은 뭐예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돼 있죠.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그래서 이렇게 구비서류가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넘어가시고, 자, 이제 지정 절차를 다시 봐봐요. 지정 절차 신청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이제 심사해서 지정을 해줘요.
요 심사기간 아까 30일이라고 그랬죠? 30일 내 지정 처분.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때부터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된 겁니다. 예. 사업자가 되면 바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중간에 무슨 일 하셔야 돼? 약관인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검사를 맡아야 되죠. 누가 검사를 맡아줘요? 누구의 검사를 맡으셔야 돼? 국장의 검사를 맡죠. 그 국장의 검사 맡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승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업자 된 뒤에 약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서 그 다음에 설치 운영이야. 요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는 지금 86페이지 보면 가로 3번이 중요합니다. 86페이지 가로 3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하다고요. 셋째 줄까지. 자, 읽어볼게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3개월 이내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언제까지 승인 받으시라고 요거 기간. 이거 3개월입니다. 30일이 아니고 3개월 내 검사 맡으시오. 승인 받으시오. 그죠?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앞쪽에 밑줄 그은 거 보면 지정을 받은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업자로 지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설치 운영하는 거죠. 순서가. 자, 퀴즈. 거래정보 사업자로 OX 두 번 하기가 힘드니까 집중해서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왜요?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지정을 뭐요? 받은 자지. 됐습니까? 그 밑줄 그어놓은 거 거기 지금 방금 전에 읽은 거 형광펜 칠하셔야 돼.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내는 서류가 구비서류라고 그랬고 구비서류는 아까 몇 가지였어요? 5개. 그죠? 이런 지정을 받기 위해서 내는 구비서류에는 약관인 운영규정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왜요? 지정받고 나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이 약관인 운영규정은 별거 아니에요. 회비 얼마씩 거둘 건지, 회비 안 되면 정보 이용한 걸 어떻게 끊어버릴 건지, 망을 이용했다가 사고 터지면 어떻게 물어줄 건지, 이런 걸 정해놓은 거예요. 내부적인 규정이에요. 응? 그래서 그 지금 가로 3번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한데 연장선에서 자 85페이지 가보세요. 앞쪽 페이지 85페이지 가시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구비서류가 쫙 있는데 그 구비서류 회색 바탕 박스 바로 끝부분에 가면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 나온 거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됐죠? 운영규정은 지정 신청할 때 내는 구비서류에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아주 다음 중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러면 거의 정답이 운영규정이에요. 운영규정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다시 오셔서 그러면 운영규정을 만들어 3개월 내에 승인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설치 운영. 설치 운영한다고 나왔죠? 이러한 설치 운영은 언제까지 설치 운영하셔야 되겠다? 1년 안에. 가만히 보니까 지정을 해줄 때는 심사기간 며칠? 30일. 운영규정 승인은 3개월 내 승인. 구체적으로 설치 운영은요? 1년 내 설치 운영. 대신 요 1년은 요 운영규정을 승인 받은 때부터 이렇게 1년이 아니죠? 언제부터 1년이요? 지정을 받은, 여기 보세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이 이렇게. 지금 가로 4번까지 봤죠? 됐어요. 지정 절차. 정보망도 뭐 여지없이 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 요건 지금 보면 이게 뭐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 이렇게 있고 정보망에 물건 올리고 검색하면서 이용하는 회원들이 있을 거예요. 회원이 누구예요? 회원. 망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개공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쓰는 망이 있잖아요. 그 망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망이 아니에요. 사설 정보망이 있어요. 나중에 합격하시면 그 지역에 보면 뭐 스파이더니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만 쓰는 망이 있어요. 두레도 있고 뭐
막 영어도 있고 막 그래. 많아요. 그 지역의 사장님들이 쓰는 망이 있어. 거기 가입하셔서 쓰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망이 아니에요. 역할은 똑같이 해요. 차이가 뭐냐?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 가시면 쓰시는 망은 지정을 안 받은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지정받은 거. 그래서 사실은 개념적으로 달라요. 일단 막 지정받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이 여기 지금 올려놓고 검색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망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인 사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운영하면서 세 가지입니다. 이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외의 자의 정보를 올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공 아닌 사람들의 매물 정보를 올려주면 안 되고, 올릴 때도 왜곡시켜서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가 좀 신경 써야 돼요. 고치고 막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올릴 때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차별을 두어서 올리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을 할 적에 세 가지 의무를 지켜야 돼요. 개공 이외의 자의 정보를 올려주거나 다르게 올리거나 차별적으로 올린다. 이러면 법 위반이야. 이러면 크게 다쳐요. 지정받았던 것을 취소당해버릴 수 있고 형사처벌감이에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의무. 시험에서 매년 빠짐없이 나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글자 따서 사이다차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사이다차, 사이다차 이렇게. 글자 따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86페이지 네모 4번에 가로 1번에 별표가 몇 개 돼 있어요, 여러분? 3개 돼 있죠. 별표 땡땡땡 3개 돼 있잖아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하시라. 개공. 거기가 핵심. 그걸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한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올려주시라. 개공. 의뢰인 아니고 개공. 거기가 그 중에서도 핵심. 둘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셋째 줄이네요.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법 위반. 자,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공들을 차별둬서 공개되도록 해도 법 위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어기면 어떤 제재 받는다고요? 지정 취소에다가 1학년 일반. 그죠? 사이다차가 몇 도시라고요? 차이면서 술이기도 해요. 사이다차가 몇 도시? 술 11도시랑 일반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여기를 이용하죠. 배우네요. 정보 이용료를 주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기다가 허위 매물 올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이거 올려가지고 이제 막 저기 허위 매물, 미끼 매물 그런 거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가 되면 즉각 뭐예요? 팔렸다고, 전세 나갔다고 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매물을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성립사실 통보 의무가 생겨. 누구의 의무죠? 부동산 사장님, 이용하는 사장님, 회원의 의무예요. 그러면 이게 허위로 올리면 안 되고 계약이 되면 즉각 해서 매물도 삭제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게 이제 가로 2번에 있는 의무인데, 자, 제가 찍는 건 뭐냐 여기서 거래가 됐다고 알려줄 의무는 개공이 망 사업자한테 알려줍니까? 사업자가 개공한테 알려줍니까? 계약된 것을 사업자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자는 그냥 올려줬을 뿐이지 계약이 된 것은, 팔린 것은, 전세 나간 건 누가 알아? 개공이지. 그러니까 개공, 여기 화살 표시 보이시죠? 개공이 이용하는데 개공이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사업자한테. 그죠? 그 밑줄 그어놨죠, 지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줄 부분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사물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누구에게 통보해야 된다? 사업자. 오후에 시험 문제 내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놨는 것까지 가르쳐 드릴게. 거래정보 사업자는 거래가 성립되면 거래가 성립된 사실을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사업자가. 틀린 거죠, 지금? 네.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막, 읽다 보면 개공이, 그놈이고, 의뢰인이. 사업자가, 그럼 이거 혼동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100% 맞는 지문으로만 나왔어요. 그럼 예상 문제는 틀린 지문이에요. 네? 그게 오후에 나온 지문이라고 해.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저기 갑니다. 88페이지. 88페이지가 뭐냐면 지정 취소 사유. 이게 작년에 한 문제로 나와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한 문제감은 아니고 한 지문 정도 감이에요.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는 사유가 여기 5개 있죠. 5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에 한 문제로 나왔으니까 또 뭐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는 일이죠. 모를 일이야. 자, 그러면 지정 취소 사유 5개를 암기해 보십니다. 암기. 어떻게 암기했어요? 우리가 지취와 쥐포 얘기합니다. 지취와 부은 부어는 사이다차 있죠? 사이다차가 1달러입니다. 1불이에요. 뭐 1,100원, 1,200원 하겠죠, 지금. 다시 한번 지취와 쥐포하고 부어는 사이다차고 이거 술이요, 사실은. 이 세트 메뉴가 얼마짜리라고요? 1불입니다. 지취와 부어는 사이다차가 1달러입니다. 이렇게. 응? 자, 지정 취소사유. 자, 부가 뭘까요? 부어는 사이다차. 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거이. 자, 두 번째, 우는 뭘까요? 운영 규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운영 규정을 승인 받을 걸 승인을 받지 않거나. 두 번째잖아, 그거 지금 박스에.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을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 이용료를 많이 받은 거야. 운영 규정이 정한 것보다 많이 받았어. 그럼 그것도 운영 규정 뭐예요? 위반이에요, 위반. 예. 사이다차는 너무 유명한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 자의 정보를 올려주거나 또요 다르게 올려주거나 또요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일은 뭘까요? 일. 네 번째인데 1년 안에 설치 운영 안 했다 이런 얘기죠. 1년 이내에 설치 운영 안 하고 지납을 했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요? 지정을 받은 날부터. 아까 지정받고 1년 내 설치 운영하게 돼 있죠. 근데 1년 내 설치 운영을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취소. 옛날에 협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요. 지금 협회가 사실 협회가 정보망 사업자입니다. 근데 협회가 사업자로 지정받은 건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 90년대 뭐 초반 이렇게 됐을 때 지정을 받았어요. 사업자로 협회가. 근데 지정을 받으면 1년 안에 설치 운영하게 돼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1년 안에 설치 운영 안 했어. 지정을 받고도. 그런데 지정이 잘렸게요? 안 잘렸게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 잘렸어. 왜요? 이 사유에 들어가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요? 해야 된다요? 조문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협회 회장이 엄청 친해요. 그러니까 자르진 않지. 아니 좀 잘해봐 그렇게 하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지. 취소 이러면 협회 회장 섭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때 당시에도 1년 내 설치 운영 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취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라. 우리가 이 5가지 사유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걸 많이 냈어요. 이걸. 그래서 그 사례 실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자는 뭘까요? 지정받고 일을 하는데 망해갖고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어떻게 됐어요? 불가능하다.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케이스는 망해서 그런 거예요. 망해서. 실제로 협회는 지정받아서 사업자 망을 꾸려보는데 맨날 적자예요. 그래서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해산이에요, 해산. 그래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근데 이거 잘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망해서 해산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불가능해요.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다. 돈이 없다,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이제 개인 거래정보 사업자라면 사망을 했다.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죠. 이때도 취소 사유. 예, 불가능 이렇게. 그래서 자 지취와 다시 이제 합니다. 정리합니다. 지취와 부은 사이다차가 1달러입니다. 그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들 5개.
오후에 시험 문제 한 문제로 내놓은 것 같아요. 이걸 철저히 암기하시고. 그렇게 이제 암기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뭐, 오후에 점수 따가지고 여러분 점수 많이 올리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나온다고 했으니, 좀 한 번이라도 더 볼 거 아니에요? 나오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면 할 수가 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게 취소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청문이라고 하는 변명할 기회를 주고서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취소니까 청문 거쳐야 돼요. 그런데 지정 취소의 5개 중에서 빨간 거 5개 중에서 청문하기에는 안 어울리는 게 하나 숨어 있죠. 어떤 거예요? 요 마지막 거죠. 불가능이죠, 이거. 해산이나 사망. 해산은 망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망해서. 그러면 취소할 때 불러다가 왜 망했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그래서 청문에 적합치 않다고 얘기하면 제일 마지막 게. 더군다나 밑에 있는 사망한 경우는 더 무섭죠. 사망한 경우는 왜요? 이거 청문하라 그러면 귀신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문에 적합치 않는 게 요거다. 나머지는 청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정 취소해 중에서 제일 정도가 심한 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위반 행위 중에요. 사유 중에서. 사유다차죠. 핵심적 의무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11도시라고 해요. 다른 건 몇 도시가 없어요. 근데 이 사유다차만큼은 11도시. 이게 형사처벌이요. 지정 취소에다가, 지취에다가 11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됐죠? 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봐요. 이제 무지막지하게 진도를 나갑니다, 이제부터. 설명 의무. 여러분, 교재는 어디 가시냐면 90페이지. 설명 의무를 문제를 오후에 몇 문제를 내놨냐면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6문제인가 이렇게 내놨으니까.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되죠. 자, 핵심적 의무 중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가 뭐냐? 지금 여기 지금 이 사장님 얘기한 거 들리십니까? 뭐라고? 안 들립니까? 들려야 될 텐데 사장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손님한테요? 어떤 손님? 사러 온 사람, 새 얻으러 온 사람한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쪽. 요게 설명 의무예요. 이쪽에 얘기하는 게. 여기 아니고. 자, 그러면 이런 설명 의무를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요게 이제 조문에 있는 거. 자, 확인 설명 의무 이렇게 했는데 누가 설명해야 됩니까? 누가 설명할 의무가 있죠? 사장님이 하셔야지. 개공. 자, 그러면 소공은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소공은? 의무 없어요. 의무 없죠? 의무가 없는데 소공이 설명해 줄 수는 있나요? 네. 그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중개보조는 어때요? 정말 살기 싫을 거예요. 중개보조는 설명할 의무가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서도 안 되고. 예? 개업 공인인사의 의무다. 이제 이해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언제 확인 설명해야 됩니까? 일단 별표. 언제 설명하죠? 중개 완성되기 전이에요? 완성된 때예요? 전이죠. 계약서 쓰기 전에, 중개 완성이 계약 체결이죠. 전에 빚이 얼마 있다, 어떻다, 뭐 비가 샌다, 이게 전에 설명해야죠. 전에. 이게 핵심. 자, 중요한 거. 계약이 체결된 때 확인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X지. 체결된 때 그러면 이거 늦었지. 다 계약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한다 그러면 안 되지. 예? 예. 쓰기 전에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나왔다 그러면 어려워요. 잠깐 실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설명해야 되죠? 아이고야, 맞네요. 예. 확인 설명사항 중요하긴 한데 좀 이따가 9가지 해볼 거예요. 자, 설명해 주라고 되어 있는 거 좀 이따 암기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누구한테 설명해야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 때는 매수인한테 얘기해야지. 아까 이쪽에 매도인한테는 뭐 얘기할 게 없지. 그죠? 취득 의뢰인 쪽에 설명합니다. 살짝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 어떻게 설명하죠? 동그라미 5번이 중요해. 별표돼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설명해요?
정확하게, 그죠? 뭐 성실까지야 뭐 하여간 정확하게 거짓말 치지 말고 정확하게 설명하시는데 설명할 때는 그냥 말만 설명을 잘했다고 될 게 아니고 근거 자료 어떻게 해야 돼?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돼요. 근거 자료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지. 보여주면서 설명. 근거 자료 보여주면서 설명 이렇게 되는 거지. 제시라고 해요. 제시. 요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확인 설명할 때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시할 근거 자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 들어가요. 등기부 들어가겠죠, 당연히.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대장 들어가겠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아. 이게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만들어져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안 만들어진 데도 있고 다 만들어진 데도 있지만 그거 좀 드물고 일부만 만들어진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게 부동산 종합증명서. 나중에 일할 때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지적도, 그죠? 이런 걸. 그 다음에 등기 권리증도 제시할 서류에 들어. 등기 권리증은 어디에 써먹을까요, 이건? 그 세를 놓을 사람 또는 팔아먹을 사람이 진정한 주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죠? 진짜 주인인지. 이런 것들이 근거 자료가 돼요. 이걸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보여주면서 이거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그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거 빚이 지금 3억이 잡혀 있는데요. 라고 설명. 이런 뜻이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여기는 지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라고 설명.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도록 해. 보여주면서 설명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 알아주실 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확인 설명할 때는 이런 근거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교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시해야 되는 겁니까? 차이가 있는데 교부는 주어야 되는 거는 줘야 될 의무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교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땡 대비하셔야 돼요. 5번에서 그렇죠? 그럼 제시해야 된다가 맞다. 그럼 제시할 근거 서류에 막 별거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게 있죠. 이렇게 오후에 시험 내놓은 것은 그냥 수업할 때마다 왜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지 모르겠어요. 확인 설명서는 제시할 근거 서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이 확인 설명서 언제 써주죠? 한 건 했을 때. 계약서 써줄 때 확인 설명서 같이 써주잖아.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설명하는 거죠, 지금. 근데 확인 설명서는 계약서 쓰게 되면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근거 서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아니더라도 잘 보시면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확인 설명서는 개공이 자기가 체크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근거 자료로서 자기가 이렇게 체크하면 그게 뭐 어떤 공신력이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제증서, 복사본 이런 거 될 수 없어요. 공제증서나 보험증서는 뭐예요? 물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확인 설명이야. 물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죠, 이거. 부동산 사장님이 사고에 대비해서 1억짜리 보험에 들어놨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물건에 대한 정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시할 서류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내용이 꽤 내용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설명 의무에서. 그러니까 5번을 반복해서 많이 읽어주셔야 돼. 밑에 다 써놨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한 게 세 가지 중요한 것 중에서 이건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지만 근데 이거 안 했죠 지금. 설명상 9가지 있는데 이거 아직 안 했죠? 이거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보면 회색 바탕 박스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칠판에도 써놨습니다. 확인 설명사항이 법적으로는 몇 가지냐면 총 9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색 바탕 박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정보 공개할 내용과 비슷해요. 정보 공개할 내용 잘 보세요. 여기요. 저 혼자 암기한다고 그랬죠? 소벽씨란 사람이 연근을 입에다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권공이 예찬하더라. 그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벽은 뭐예요? 아무리 저만 암기하지만 여러분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돼.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시는 뭐예요? 시설의 상태. 이 연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뭐예요? 연계성. 그는 시장, 학교 등과의 뭐예요? 근접성. 근접성. 2번요. 입지 조건이네. 입지 조건. 예. 그 다음에 화는요? 환경 조건. 권은 권리관계. 이게 정보 공개하려면 똑같다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공은요? 공법상 규제 어쩌고 저쩌고. 그죠? 얘는 예정 가격 10억에 팔아주세요. 이거. 여기까지는 정보 공개하려는 거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 여기가 이제 핵심이요. 박수 치자 이 말이죠. 예. 확수 취조. 박수 칩시다. 확인 설명사항에서 중요한 거 2개. 수, 취조. 수가 뭘까요? 중개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 이거 계약이 되시면 중개보수 얼마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야 돼. 언제 설명해야 되죠? 완성되기 전.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계약되면 중개보수는 800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취조. 이거 뭐예요? 이거 취득세가 지금 뭐 1.1%입니다. 이렇게. 취득세가 이게 지금 12%예요.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게 바로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는 모든 세금을 다 설명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죠. 조세, 모든 조세가 아니죠. 어떤 조세만? 그러면 양도소득세 같은 이전에 관련된 조세는 설명할 조세가 아니죠. 왜 그래요? 확인 설명을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 취득의뢰인한테. 취득의뢰인한테.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것은 설명할 조세에 들어갑니까? 아, 이거 재산세 얼마 나와 이런 거.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물론 얘기해 줄 수는 있지. 그 다음에 종부세. 이거 종부세 얼마 나와? 얼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설명사항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전이나 보유에 관련된 조세는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얘기해 줄 수는 있는데 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취득세요. 취득세. 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여기를 틀리게 많이 냅니다. 조세 부분을. 수가 뭐라고 해요? 아까? 중개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내요. 응? 네. 근데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요거 요 2개가 정보 공개할 내용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중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답은 얘나 얘가 돼. 오후에 잔뜩 내놨어요. 다음 중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건 확인 설명사항이죠. 그래서 여기만 암기하시라고 했어요. 여기만. 아, 이건 확인 설명사항이고 정보 공개할 내용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2개가 안 들어가네요. 아까 정보 공개할 내용 암기할 때는 뭐였어요? 그때 암기할 건 정, 인, 임.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공시가 공개해야 되는데 임대차를 소개할 때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암기를 했지만 이 정보 공개할 내용에는 대표적으로 얘나 얘는 안 들어가. 이거 설명사항 쪽에만 나오는 거예요. 2개를 잘 비교해서 암기해 두시면 한 문제 이상이에요. 이게. 오후에는 뭐 한 3문제 되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내놨어.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암기 방법에서 확, 수, 취조 막 써놓고요. 당구장 표시 2번째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질문. 확인 설명할 때, 자, 칠판 보시고 설명해 줄 때 권리자에 관한 사항, 권리자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권리자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확인 설명사항에 권리관계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대출 얼마 있다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이 설명해야 될 권리관계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은 설명사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때 권리자에 관한 사항은 뭐냐면 권리자의 진정성 여부예요. 이 사람이 요 집주인 맞아요 이거. 그걸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아까 정보 공개할 때 여기 보세요.
정보 공개할 때, 전속으로 맡았을 때, 그래서 정보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예 하고 권리자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해주게 돼 있죠? 아, 이 사람이 집주인 김땡땡입니다. 이 사람 집주인 맞아요. 이거 설명해주게 돼 있다고. 이게 맞는 거라고 설명사항에는 들어가. 근데 공개할 내용에 안 들어가. 왜 그럴 것 같아요? 공개는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인터넷 공간에 널리 퍼뜨리는 거라고. 거기다 인적사항 공개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지. 범죄 이용될 가능성도 있지. 뭐 등등등. 응? 그러니까 이때는 널리 퍼뜨리는 게 정보 공개잖아요. 확인 설명은 이게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보러 가서 아파트 살려고. 그래서 이 물건 구경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물건 주인이 누구냐고 여러분이 궁금하잖아. 물건 주인이 누군지.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볼 수 있죠. 주인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그건 비밀이고요. 아실 거 없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저는 알지만. 그래요? 아니죠. 김땡땡이고요. 회사원이고요. 이분이 뭐 이런 사정이 있어서 팔라고 하는 거고요. 막 그거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얘기해 줘야지 그걸. 어? 비밀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이 전파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건 낮잖아. 전파 가능성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지 그건.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인적사항은 정보 공개할 때 공개해서는 안 된다. 확인 설명사항에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밑에 판례 중에 첫 번째 판례 있죠? 큰 별표 쳐두시고. 첫 번째 판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자, 칠판 보시면 거의 다 왔어요. 아니, 확인 설명은 여기에 하는 거잖아. 요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 그럼 이거 물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조사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사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설명사항에 들어갑니까? 아까 확인 설명사항 암기했었잖아요. 거기 보면 자, 소벽씨란 사람이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권공이 예찬하더라. 환장했잖아 거기 지금. 그러면 환경 조건이 뭐예요? 일조량이라든지 소음이나 진동, 소음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층간소음도 설명사항이야. 근데 층간소음을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만치 않지. 층간소음 조사하려면 위에서 좀 띄워보라고 하고 소리 들어봐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그럴 적에 어떻게 해요? 개공이. 직접 조사하기 만만치 않으니까 요 주인한테 뭐라 그래? 물어보는 거죠? 층간소음은 좀 어때? 심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눈빛 살핀다고 그랬죠. 눈빛이 떨리면 아이고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너무 자신있게 막 얘기해. 그게 뭐 사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 층간소음 별 문제 없는 모양이네. 그렇게 이제 가늠을 한다고. 그래서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죠? 네. 그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은근히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물어봐.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이 답을 해줄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떨리면서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 있게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요? 회피하는 수도 있겠죠. 층간소음은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볕이 잘 들고 뭐 이렇게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스로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든 대답하든 안 하든 간에 뭐요? 조사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해요? 도움을 좀 받는 거죠. 그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예요. 이게. 그러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서 자, 우리 교재요. 91페이지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누구에게 자료 요구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요? 우리 개공이 누구에게? 매수인 아니면 매도인? 매도인 쪽에 매도인 쪽. 그 밑줄 그은 걸 알아두셔야 돼.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할 때는 그 자료 요구를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요구할 수도 있답니까? 할 수 있다. 안 하고서 저희가 직접 조사해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군데 가지고 출제합니다. 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때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예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적어놨죠? 그게 뭐예요? 여기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벌써 암기했는데 요새 신뢰벽이 하네요. 이거 암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요구할 수 있다고요. 요자. 그 요구할 수 있는 게 확인설명서에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기억나십니까? 그 확인설명사항 중에 세부 확인사항이 들어간 거 4가지다. 그죠?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그런가요? 9번부터인가? 9번 맞아요. 10번, 11번, 12번 4개. 신뢰벽이 관해요. 실이 뭐예요? 실제 권리관계. 사실 실제 권리관계 중에서 임차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할 게 뭐냐면 여기요. 여러분들이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여기서 팔겠대요. 물어볼 게 세입자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보증 얼마에 있어요? 계약기간 언제까지예요?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곧.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요, 이거. 임차인. 왜요? 등급에 안 나오니까. 그쵸? 내 자는 뭐예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아니, 그거잖아요. 벽이 곰팡이가 생기고 이게 누수가 있는지 조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 빼봐야 돼. 그러면 물건 소개시키러 그 물건 주인한테 방문했다가 조사한다고 그 물건 그 주인 보고 저쪽 좀 들어가고 해가서 여러분하고 둘이 힘도 장사인데 들어갔고 괜찮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거잖아요. 지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누수되거나 뭐 벽에 금각을 그런 거 없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이거라고. 물어보면서 이 사람의 눈빛을 살펴야 된다고 그랬죠? 눈빛을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코까지 그려버려. 응? 턱까지 그려버려. 이렇게. 살펴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상태에 관한 자료예요. 그지? 그쵸? 그 다음에 벽은 뭐예요? 방금 전에 예를 든 게 이거네. 벽면이네. 그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아까 층간소음 말씀드렸죠? 저희 아파트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을 줄입시다. 막 그런 캠페인 하고. 그래서 실내에서 실내화 신읍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 아무래도 층간소음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물을 수 있습니다. 요새 신뢰벽이 관해요. 요구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볼 수 있어요. 요새 신뢰벽이 관해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증거 남겨야 돼. 그래서 밑에 가시면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로 B번.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은 개업 공인인사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할 수도 있고 뭐예요? 불응할 수도 있는데 불응했을 때는 개업 공인인사는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뭐 하고요?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뭐 해야 돼요? 기재하시라 이렇게 돼 있지. 요거. 자,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네요. 여기다 일르고 어디에 기록을 해줘야 돼? 확인 설명서에 착실하게 기재를 해줘야 되겠다.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그럼 만약에 불응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조사하고 설명을 해요? 불응했는데도? 물어봤는데도 답을 안 해. 그러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사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는 거예요. 불응해도 있고 응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근데 응하면 도움을 좀 받는 거고 불응하면 못 받는 거지. 그 차이. 자, 다음 페이지 가셔서 이제 93페이지. 이제 증거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겠죠.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자, 확인 설명서는 누가 적어줍니까? 93페이지 누가 적어주고요? 사장님이 적어주겠죠? 그러면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적어줄 의무가 있다 없다? 그딴 거 없다. 소공은 의무가 없어요.
의무는 없지만 소공이 나서서 적어줄 수는 있다. 보조는 더 이상 비참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존한다 할 때 작성 의무는 개공의 의무. 상대적으로 중요도 좀 떨어져요. 확인설명서 언제 작성할까요? 이것도 벌써 아까 했죠? 계약서 쓸 때 같이 쓴다고 그랬죠? 같이 써준다. 계약서랑 확인설명서 같이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 완성 시 계약이 체결된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쓰느냐? 이거 증거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쓰는데 법정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법정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정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뭐 99%가 있어요. 그렇죠? 확인설명서에 법정양식이 있다고요. 네, 그거 맞춰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을 했으면 거기다 도장 찍어야 되겠죠? 누가 서명 및 날인하셔야 돼. 그죠? 써주는 개공해야 돼. 그렇죠? 개공이 확인설명서에는 뭐 한다고요? 서명도 하고 플러스 뭐 또 해? 날인. 만약에 개공이 법인일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하셔야 돼.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손모가지가 없잖아요. 누가 서명 및 날인하셔야 돼. 법인일 때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을 대신 해줘야 되고, 분사무소에서 한 건 했어. 그래서 분사무소에서 책임자가 계약서 써줬겠죠. 그러면 거기다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해야 돼? 분사무소라면 책임자가 하셔야 되겠죠. 그 개공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서명 플러스 날인. 근데 여기서 끝날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죠? 확인설명서를 밑에 있는 소공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죠. 그렇다면 그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돼요? 대신 써준 누가?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죠. 개공이 써줬을 때는 개공만 날인하고 끝? 소공 날인할 필요가 없죠. 그쵸. 근데 이게 소공이 이거 자기가 확인설명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소공이 날인 안 했죠. 그럼 어떤 제재를 받아요? 자격정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6개월짜리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6개월짜리. 예?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면 개공 사장님이 안 가고 공동중개인데 소공이 손님 모시고 간 거야. 저 물건지 쪽으로.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그 물건지 사장님이 쓴 거야. 거기에 서명 및 날인을 자기가 들고 간 사장님 도장을 찍은 거야, 대신. 근데 소공은 자기 도장을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지. 그게 여기 걸리는 거야. 자기가 그 확인설명서 거기 지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소공이 도장을 안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 찍은 때 뭐예요? 자격정지. 거기서 두 번 안 찍은 거예요. 계약서에 안 찍었고 확인설명서에 안 찍은 거야. 그래서 계약서 안 찍은 것 때문에 3개월이 나왔고 확인설명서에 안 찍은 것 때문에 3개월이 나와서 합쳐서 6개월이야. 지금 쉬고 있다니까. 자격증이 6개월이라고 얘기해. 이거 함께 해야 된다고, 함께.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다 적었어. 그러면 소공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까? 안 돼. 함께 해야 된다고, 개공이랑. 그렇죠? 그래서 고기를 좀 보시고. 그 93페이지에 지금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설명드린 거죠, 지금?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이죠? 서명 및 날인 잔뜩 나온 거. 그것까지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될 대로 잘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5분이면 끝나는데 5분. 네. 자. 아니 그 유튜브 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그 유튜브에 올라온 곳에 뭐가 있냐면 그 깐난애기가 있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깐난애기가 잠을 길게 안 자잖아요. 계속 엄마 젖을 찾잖아. 그게 유튜브 올라온 게 있더라고. 우연히 봤어요. 근데 남편하고 저 아내가 같이 자는데 애가 계속 중간에 깨가지고 울어. 밥 달라고 울어.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자다가 막 일어나서 젖을 물려요. 그러면 또 젖 먹고 나서 또 애 자. 그러다 한 또 15분 있다가 또 울어. 그러면서 울면서 그 애기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엄마 옷을 벗기고 있어요. 젖 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또 물려. 또 한 몇 분 있다가 또 애기가 울면서 젖 먹고 나서 또 한 2, 30분 있다 또 막 울면서 젖 달라고 그러니까 또 엄마는 잠을 못 자고 또 젖을 물려.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그러니까 저 옛날 생각나더라니까. 애들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나중에는 막 잠을 못 자니까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애가 막 울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또 뭐 해서 또 그걸 찍었더라고. 시간